113쪽에서 이제 변액보험을 볼 건데요. 1번 먼저 보시면은 여기 변액보험 도입국 순서 뭐 내연 케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 보시면은 문제 안 나와요. 이게 문제 안 나오는 거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신화공이라 그랬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거 책 굳이 안 보셔도 되고 문제로 봐요. 문제로. 자, 116조 변액보험 도입 경과 및 맞게 설명한 것. 1번 군용이익의 시에도 지속적 증가했다. 2009년이 뭐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거잖아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신용이 낮은 사람한테도 막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막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을 빌려줬는데 20년 30년 후에 다시 갚아야 하는 그 주기가 도래해서 갚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집을 현금화하려고 하니까 일시에 순간적으로 매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집을 판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뚝 떨어지죠. 공급이 확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을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요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2008년 2009년 리만 브러더스 라고 하는 금융회사도 파산을 했고, 그렇게 금융이 위기가 왔어. 그런데 지속적 증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말이. 나락으로 갔다. 이게 맞고 1번은 틀리고. 자, 2번 2009년도 법적 근거. 아니죠. 법적 근거는 2001년이 변액보험 시작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2001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그 느낌표. 요게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MBC에서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재석 씨하고 김용만 씨가 나왔던 책을 읽읍시다. 아직도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그리고 그 많던 치즈는,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그리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아무튼 그렇게 전 국민한테 책을 읽으라고 뭐 책 소개도 해주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책 소개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조영기 씨하고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라. 요런 걸 주식을. MBC에서. 2001년도 그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IMF가 터지고 금융위기를 극복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 변액이라는 주식이라는 이 투자 붐이 열면서 브릭스 펀드. 그때 저도 아직, 그러니까 브릭스 펀드라는 게 브라질, 러시아, 뭐 인도, 차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신흥 강국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냐, 잠재력이 크지 않냐, 그래서 투자했다가 어떻게 됐느냐, 쫄딱 망했어요. 그거가 이제 그때 당시엔 몰랐지. 근데 그때 그게 처음 얘기했던 게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처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브릭스 펀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대로 베껴서 좋다라고 하면은 너도나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됐죠. 그런데 돈을 벌겠어요? 이미 알려진 정보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대에 잘 못 미쳤고, 뭔가 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뭐 인도나 중국이 성장을 이루긴 했어도 그게 투자자들한테 돌려갈 리가 없죠. 터무니없는 얘기. 어떻게 됐느냐? 다 손실 입었고, 골드만삭스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고 그냥 손절을 마이너스 30% 이렇게 손실만 입고 그냥 손을 다 떼버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시기가 2001년도예요. 2000년 초반. 그러니까 2009년이면은 아니죠. 2000년 초반에 변액 상품이 처음 등장을 했고, 그에 맞춰서 뭐 자본 법이 있고 근거 기준법이 있어야 뭐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튼 2009년은 아니고 2001년이에요. 그리고 3번 2000년 이후 인플레이션 해지 추진되었다. 이거는 맞아요. 2001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표가 했던 2001년 요때 나왔는데, 원래는 그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나라가 19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 IMF 전까지 은행금리가 막 최대 20%까지 갔던 거 알아요? 20%? 은행 예금이 적금 1년짜리 넣으면은 1000만원 넣으면은 200만원 이자였어요. 다음 해 돌아오는 20%였다니까? 최대가. 이게 진짜 옛날 기사 보면 있어요. 막 15% 뭐 16, 17 하다가 막 서로 경쟁하다가 20%까지 최고 피크를 찍었대요. 그 다음에
IMF가 터지면서 뚝 떨어져 뚝. IMF가 터지면서 이 은행 예금이 5%를 내려가서 5%. 그때 왜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버블 붕괴라고 하잖아. 일본도 90년대 때 엄청나게 예금 있다가 마이너스로 똑 떨어졌잖아요. 한번 버블 터지면서.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은행에서 주던 게 20%였다가 5%로 탁 줄었어요. IMF 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은행이 돈을 많이 안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5%인데. 은행 예금이 너무 돈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식 붐이 일기 시작한 거. 주식, 뭐 투자, 펀드, 뭐 채권. 그래서 나온 게 MBC의 느낌표고. 요때 2000년대 초반에 바로 요거예요. 금융환경 변화가 되면서 이 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데 은행 예금 작은 요거를 실질 가치,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변액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변액보험. 그 전까지는 이 생명보험 시장이 그 종신보험 위주였고 종신보험 이 원툴이었어요. 원툴. 이때 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이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나 이렇게 큰 사건들이 터지면서 생명에 대한 그리고 남겨지는 가족에 대한 이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종신보험을 많이 판매했단 말이죠. 이게 그 외국계 회사랑 뭐 미국계, 일본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면서 우리 한국 회사들도 다 따라갔어. 종신보험의 붐을 잃었던 시기였는데 여기서 종신보험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종신보험은 죽어야 받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죽으면은 큰 돈을 받는데 나중에 20년, 30년 후에는 돈을 받아도 돈의 가치가 확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되면서 변액 상품이 등장하게 돼. 변액 종신이 나와요. 종신이 2001년도에 변액 종신이 이렇게 됐다가 이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60 환갑잔치 하던어요. 환갑잔치. 오래 살았다. 60세. 평균 수명이 70세가 안 됐어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오면서 평균 수명이 90살, 100세까지 갔어. 그래서 이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때는 연금 필요 없었다니까요. 다 죽었는데 암 걸려서 죽고 뭐 뇌혈관, 심혈관 다 60대, 70대 죽어. 그럼 연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연금이 필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100세 시대 되면서 이렇게 변화해 온 거예요. 4번 봐봐요. 연금 아니에요. 종신이 먼저 나와요. 연금은 최근에 나온 거. 최근에 그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나온 거예요. 연금은. 그렇고 자 2번 맞게 설명한 거. 1번 펀드 적용만 맞는다. 뭐뭐만 하면 보통 틀려요.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보험업법도 있고 다른 보통 한 가지 법에 구속이 잘 안 되잖아요. 자동차 사고 났어. 자동차 사고 내면은 민법, 형사법, 다 행정법까지 뭐 벌금 내고 감옥 가고 아니면 또 물어내고 병원비. 민법, 형법, 행정법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적용을 받아요. 마찬가지. 보통 뭐 법을 한 가지만 받는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적용받는다는 거. 자, 2번 특별개정. 특별개정이 아니라 특별개정이 맞는데 자동시장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따라서 특별개정 운용이 맞고. 3번 2001년 변액종신 이게 맞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느낌표. 4번 손해보험은 변액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생선부 때 우리나라 있어. 그러면은 뭐야?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잖아요. 여기는 생명보험, 여기는 손해보험이면은 연금이나 종신은 여기 종신하고 연금은 신라 땅 거 완전. 그리고 손해보험은 자동차, 뭐 재물, 화재 불났을 때 이거는 독소 불가침 지역에 서로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땅덩어리 한강 놔두고 싸우듯이 싸우는 영역이 어디예요? 재산보잖아. 재산보. 여기는 재산보험이라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아파거나 뭐 실비 그리고 상해보험, 암보험 뭐 이런 게 재산보. 이거 말고 연금, 종신은 고유 영역이에요. 고유 영역. 그래서 손해보험은 판매가 안 돼요. 무조건 생명보험만 판매할 수 있어요. 3번 도입 필요성.
나머지들은 다 맞는 말이고 2번 보면은 안정성을 더 선호한다. 이게 아니에요. 안정성 선호한다는 거 제일 안전한 건 뭐예요? 은행은 예금 원금 손실 없잖아요. 그거를 안전하다고 보는 거고 수익성을 위해서 탄생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은행에서 예금을 이자를 별로 안 줘. 그러면은 야,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가면 더 돈 많이 버는데? 그래서 나온 게 변액이에요. 안정성이 아니라 수익성을 원했지만 수익이 100%냐? 아니죠. 손실이 더 많죠.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불안전하다고 봐야죠. 이거 느낌표 이것 때문에 돈 날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근데 누가 책임 안 져주지.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무섭지. 4번 틀린 거. 1번, 2번, 3번을 보시면은 글로벌 경기 이게 지금 보험시장 건전성, 역마진, 그리고 욕구를 충족하는 전문성 제고, 이건 경기 글로벌 얘기하고 있는데 4번은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번 보시면은 교차 모집 제도가 실시되면서 보겠지. 이거는 아니고 교차 모집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보험회사가 내가 생명사 특정 원서 소속이 돼 있어. 생명사에. 그러면 손해보험사 거를 못 팔아요. 근데 교차 모집 제도라 그래서 비손해보험사 거를 한 개만 팔 수 있게 허용을 해준 게 교차 모집 제도인데 전혀 변액보험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고 5번 반카슈랑스를 위한 마찬가지 4번 5번도 비슷한데 5번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1, 2, 3번이 지금 똑같잖아요. 보기가 1, 2, 3번은 다 옳은 말을 하고 있고 4번 반카슈랑스는 은행에서 보험을 팔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을 널리, 그러니까 보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을 의약품을 원래 약국만 팔다가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판매하잖아요. 편의점 가면은 타이레놀, 두통약, 감기약 팔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그렇게 하듯이 은행에서도 보험을 안 팔았다가 보험 팔게 해줬어요. 접근성을 늘려주겠다. 그래서 4번은 이건 변액보험 관련이 없어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거랑 관련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4번 틀리고 6번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이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본시장법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자본시장법은 그냥 펀드, 주식, 은행, 채권 이렇게 총괄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는 법률, 그러니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특히 주식 같은 거 보면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임상 실험이 실패를 해. 근데 내부자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팔아버리는 거야, 주식을.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은 도망쳐버리는 그런 걸 불공정 거래,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이런 거를 금지시키는 그런 자본시장법인데 그거는 이제 큰 틀에서 말하는 투자자를 위한 시장법이고 변액보험은 좀 별개죠. 이거는 보험업법에 따로 지정을 해놨어요. 7번 보험금이 변액보험의 정의를 묻는 건데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 종신보험, 기존에 있던 이 일반 종신, 그러니까 이 변액의 반대말이죠. 기존에 있던 기존 종신보험은 액수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해서 사망을 하는데 내가 1억을 놔뒀어. 근데 내가 당장 죽으면 1억이 나와. 그런데 20년, 30년 후에는 1억이 그 1억이 아니란 말이죠. 이때는 1억이 가치가 확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 구형되어 있는 수치를 변액시키겠다. 이거를 그래 1억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잘해서 이거를 2억, 3억 이렇게 불려줄게. 그렇게 나온 게 변액보험인데 그거는 자산 운용 성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받아서 투자를 해요. 브릭스 펀드 같은 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은 보험금을 더 많이 주겠다 라고 나온 게 변액보험인데 그거는 이제 3번 성과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변액이 된 거예요. 8번 법적 규제. 집합투자의 성격 동시에 가린다. 집합투자는 뭔 말일까요? 일단 잘 모르겠어. 다시 1번 봐봐요. 1번. 자, 8번에서 보기 1번. 변액보험, 손해보험. 안 돼요. 불가침 영역. X. 2번. 정의는 시장법이 아니라 업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2번도 틀리고, 4번. 특별 개정하고 일반 개정은 동일하다. 이렇게 평가 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딱히 계좌를 나눌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 개정하고 일반 개정이 이렇게 나뉜다 함은 평가 방법이 뭔가 다르겠거니 하고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리다라고 보면은 3번을 그냥 정답으로 해야 돼요. 집합투자의 성격 동시에 가린다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3번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뉘앙스만 보더라도 그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3번, 4번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데 3번이 훨씬 유력하다는 거. 보통 다른 문제들 봐도 보통 이렇게 많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을 풀이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눈치를 채보세요. 여러분들이. 9번 보험업법의 법적 규정을 받으면 자본시장법. 아니죠. 계속 지금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같은 말이. 동시에 받는다는 거. 10번 관련 없는 법규. 자, 법이랑 1번, 2번은 법 끝나고 3번은 감독 규정도 마찬가지로 법을 물어보는 거고 4번 공시 이거는 뭐야? 생명보험 경영 공시? 이거 경영을 하겠다는 거, 공시를 하겠다는 거 이거랑 법규랑은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적 공시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매 분기마다 꼬박꼬박 수시 공시랑 정기 공시가 있는데 정기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뭐 매출은 얼마 나왔고 뭐 수익을 얼마나 받고 손실을 얼마나 받고 이런 걸 공시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랑 변액보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개념이죠. 10번도 잘 모르지만 역시 답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11번 열의 아홉 맞아. 열의 아홉 때려 맞춰도. 자, 11번 변액보험 법적 규제. 이거 역시 이거 이렇게 11번 여러 번 나오면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지. 12번도 13번도 다 마찬가지. 자, 맞는 말이고 14번 3번 봐봐요. 생명보험 설계사는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변액보험을 회사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 이름이 붙어요. 참 좋은 변액보험, 참 좋은 변액, 평생 받는 연금보험 이렇게 변액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는 내가 변액보험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설계사가 생손 변액 이 세 가지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변액이 없으면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은 안 된다. 3번이 그래서 합격해야지만 가능하다. 이게 맞아요. 15번. 자, 이 여러분 지겹죠? 이제 지겹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지겹도록 문제가 100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면 거저주는 문제고 공짜 문제죠. 공짜 문제. 여러분 합격하라고 떠먹여주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것만 잘 챙겨도 쉽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1번 맞는 거. 1번 먼저 봐볼게요. 예금자보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주계약은 예금자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금자보도 아마 따로 다룰 거예요. 아마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뒤에 나오는데 내용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세요. 큰 틀에서 예금자보는 해약환급금. 그러니까 예금자보 되는 게 그러니까 특약 중에 최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금, 사망 시에 최소 1,0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기본보험금, 최저보험금 설정을 하거든요. 요거는 예금자보고 되고 되는 경우 또 뭐 있냐면 내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님 사망을 했어. 그럼 자녀가 보험금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사망을 했고 1억을 내가 확정적으로 받아야 돼. 그럼 약속이 된
금액이잖아요. 그런 건 예금자복을 해줘요. 안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해약환급, 만기환급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변액보험의 주계약, 사망보험금. 내가 사망을 하는데 최저는 1,000만 원으로 보증을 해줬고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1억으로 설정을 해놨어. 근데 최저는 1,000만 원이야. 근데 1억 다 보장 못 해줘요. 예금자 보고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보험이 예금자 보고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또 다시 볼 거고. 1번 주계약과 특약은 A인 듯 B, A와 B가 동시에 예금자 보호 받는다. 이러면 보통 틀려요. 왜냐면 한 개는 되고 한 개는 틀리게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고, 2번 결산이 매년 1회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러니까 자산평가 결산이 뭐냐면은 변액보험은 주식이랑 관련이 크다고 했잖아요. 주식. 그러면은 주식은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주식은 평일이면은 매일 움직여요.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똑같이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매일매일 결산이 이루어진다. 이게 맞고, 3번 종류, 종신 유니버셜 연금.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변액의 최초는 종신이었고 이제 연금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유니버셜이라는 게 나오는데, 유니버스라는 거 단어예요. 영어. 유니버스는 다재다능한 이렇게 정의가 되었는데 뭐냐면은 감자예요. 감자를 찜으로 먹어도 맛있고 채를 썰어서 채로 만들어서 먹어도 맛있고 튀겨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감자를 유니버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재다능하다. 그것처럼 변액 유니버셜은 이게 내가 투자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게 놔뒀어요. 입출금.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은 보험료를 막 더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빼고 싶으면은 중도 인출해서 뺄 수도 있고 하게 만들어 놓은 게 유니버셜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기능이 없다가 편의 기능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유니버셜, 그 다음에 연금으로 부각이 되면서 연금도 나왔어요. 그 세 가지가 주로 메인 컨텐츠가 되는 세 가지 맞아요. 이거. 4번 변동보험금이라고 하는데 최저보증은 최저보증을 하겠대. 그럼 뭔가 안정적으로 돼야죠. 그래서 이거는 변동이 아니라 기본보험이 짝꿍이 맞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2번 사망보험이 주목적, 변액보험, 사망보장. 이거 사망보장을 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받겠다 라고 하는 거는 변액연금. 연금은 연금에 포커스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고 종신 이거 맞아요. 그리고 다라가 이제 뭐냐면은 적립형과 보장형. 그러니까 보장형은 뭐예요? 내가 30세, 60세 사망을 이렇게 연금을 가입하든 뭐 만기 설정을 해놨든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보장형은 뭐냐면은 순수보장은 적립금이 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월 보험료로 10만 원이 내면은 내가 1억을 사망보장을 해줘. 그러면 10만 원만 내는데, 순수보장성은 적립보험료가 제로예요. 제로. 적립보험료 빵 쌓아놓는 게 없어. 그냥 나는 1억 받고 땡이야. 그런데 이게 순수보장형이라고 얘기하고, 적립형은 뭐냐면은 내가 월 10만 원 중에 5만 원만 순수보장 가져가고 5 플러스 5는 적립으로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그럼 넌 절반은 해약환급 쌓아. 만기환급 쌓아. 나중에 만기에 돌려주거나 아니면 해약환급 돌려줄게 하고 따로 떼서 적립을 시켜. 그러면은 똑같은 조건으로 1억을 보장을 못 받죠. 왜? 여기는 월 10만 원 내야지 1억을 보장을 해주는데 5 플러스 5 그래서 적립을 5를 빼가기 때 그럼 반 잘라야죠. 이게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이 5만 원에 비례를 해서 5천만 원만 사망보험금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5만 원은 쌓아놨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 그게 바로 적립형이에요. 그런 성격이 완전 다른 거예요. 자동차 보험이 순수 부장형이에요. 자동차 보험은 뭐냐? 자동차 보험 1년씩 가입하잖아요. 그럼 해약하거나 갱신 때 어떻게 돼요? 돌려주는 돈 없어요. 사고 안 냈으니까 적립금 돌려주겠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순수 부장성이에요. 그래서 나다. 이게 사망보험 주 목적이다 라고 하면 나다가 맞고, 적립형이나 연금형은 나중에 돌려받거나 연금 받는 주 목적이 되는 거죠. 3번 이거는 계약자 자기책임 원칙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회사가 투자의 손실을
보장해주겠다? 그런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회사가 내가 투자를 해. 그러면은 내가 수익 잘 냈어. 그러면 다 내가 가져가고 손실 나면은 다 회사 책임이고 회사가 대신 물어줘. 그런 상품은 주체할 수가 없죠. 그런 공짜가 어딨어. 로또 마찬가지. 로또 꽝 됐어. 그럼 그 사람이 로또 산 사람이 다 날라가는 거지. 로또 뭐 페이백 해주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똑같아요. 산 사람이 책임이에요. 산 사람. 보험 계약자는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을 계약자로 얘기하고 이 보험 상품의 주인장이 보험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계약자 책임. 4번. 자, 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변액보험이 투자가 잘 나면은 사망보장금이 올라가거나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사망보장금이 1억이 아니라 투자가 너무 잘 돼. 그럼 막 2억 3억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요런 경우에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없지. 만약에 서브프라임 터지고 주식이 막 내려박아. 그러면은 원금이 손실 나게 돼요. 왜? 마이너스가 되냐, 마이너스. 브릭스 펀드가 막 마이너스로 박았어. 그러면은 내 적립금이면 뭐 사망보험금이 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전적으로 계약자 책임이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할 만한 장사가 되는 거죠. 어차피 손실 나면 다 계약자한테 또 떠넘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금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다 오해요.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는 게 여러분이 모든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청약서상에서 물어봐요. 그리고 모니터링이라 그래서 전화를 해서 계약자와 통화를 하거든요. 보험 가입시키면은. 그러면은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항상 공통적으로 묻는 게 있어요. 이 보험 가입하면은 내가 나입한 보험료보다 해약 시 아니면 만기 시 받게 되는 보험금은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설명 받고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거를 반드시 예라고 해야지만이 승낙이 돼요. 계약이 체결이 돼요. 만약에 안 이용한다? 그럼 반송 빠꾸요. 그러니까 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이 개념이 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 요 말도 맞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을 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요거는 그냥 뭐를 보면은 앞에 다 필요 없어요. 다 앞에 쓰셨고 다 필요 없고 여기 지금 변액보험 산출리율 여러분 이거 산출리율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워버려도 돼요. 산출리율보다 투자세는 낮을 경우 이게 스키다시 지워버리고 해약원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다. 그냥 맞아요. 이것만 읽으면 틀릴 수가 없어. 진짜 이거는 정말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5번. 자, 5번 봐봐요.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도 마찬가지인데 5번도 앞에 다 필요 없다니까. 이게 지금 다 필요 없고 뭐 보증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보통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빼쳐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료 내잖아요. 보험료 10만원 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막 갉아먹는다니까. 엄청 뭐 사업비도 떼고 뭐 투자 손실비도 빼고 뭐 그리고 성과급 직원들 뭐 복지 차원에서 회식도 시켜줘야 돼. 성과급 파티도 해야 돼. 엄청 갉아먹는다니까요. 그 돈을 여러분들이 보험료 내면은. 그리고 다 차감한다. 이거 모니터링 때 물어봐요. 사업비 차감한다고 얘기해요. 사업비 차감된다는 사실을 설명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예. 마찬가지 5번도 4번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뭐 보증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틀려요. 비용이 부과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계약자한테 빼쳐먹는 슈킹하는 돈이 많다니까. 슈킹하는 돈이 많아요. 요런 식으로 물어본다. 그러면 보증 비용이 부과된다. 이게 답이 돼야 돼요. 부과된다라고. 6번. 최저 보증은 낮아진다. 아니에요. 최저 보증. 이 최저 보증이라는 얘기를 했어.
최저를 보증한다. 약속한다는 거잖아요. 최저가. 공시 이율도 마찬가지인데 연금상품에서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금리가 막 요동을 쳐도 요거는 콘크리트다. 이거는 마지노선이다라고 해주는 이율이에요. 최저 보증이 1%다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1% 이율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예요. 마찬가지 6번도 운용 실적이 아무리 뭐 나쁘든 말든 최저 보증은 지켜주겠다 약속을 한 거 약속. 보험회사가 이런 약속을 해야지 최소. 아니 사망했을 때 1억을 나는 최저 보증 해놨어. 그럼 1억은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1억 약속해놓고 나중에 막 투자가 좀 별볼지 심심치 않아서 5천만 원으로 줄여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아니 나는 1억 보고 가입했는데 니네가 운영을 잘못해서 5천 원으로 줄여준다? 그럼 가만 안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저 보증은 불변이에요, 불변. 이거는 낮아지면 안 돼요. 이거 보고 가입하는 건데. 7번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최저 보증은 요거는 이제 변화구인데 요게 최저 보증이 설계된다라고 오해를 섣부리 할 수 없는 게 변액보험이랑 실적배당 상품. 그러니까 이게 A가 B가 동시에 나왔어. A and B.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둘 중에 한 놈은 정의사도고 한 놈은 스파이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 and B가 나오면은 틀려요, 이렇게. 변액보험은 맞을 수 있는데 변액보험은 최저 보증 옵션이 있는데 이 실적배당은 최저 보증이 없어요. 이런 스파이 같은 빨갱이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뉘앙스에 물어보면 틀려요. 항상 잘 봐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둘이 차이점은 변액보험은 좀 더 안정적으로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실적배당은 뭐예요? 배당하면 주식 좀 더 공격적으로 수익성 노리고 한다는 건데 요거는 최저 보증이 없다 그래요. 근데 실적배당 상품 하지 말아야겠죠. 이런 거는 이게 여러분 7번 같은 거 이게 봐봐요. 7번에 보면은 변액보험이랑 실적배당 상품이 이렇게 A, B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변액보험은 최저 보증 옵션이 있고 B 실적배당은 최저 보증 옵션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보험회사에서 이거 안 팔아요. 안 팔아. 민원 폭탄 받으려고 이걸 안 팔아요. 최저 보증 있는 변액 이것만 팔겠지. 이런 거 안 팔아요. 지금 이거 교과서에는 존재하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 안 팔아. 어떤 욕을 먹으려고 이런 걸 팔겠어요. 보험사가 바보가 아니니까. 자, 8번 틀리게 설명한 거. 1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것도 좀 어려운데 변액보험은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이거 뭐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뉘앙스가 변액보험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틀려요, 보통. 이게 지금 변액시험이고 변액보험에서 긍정적인 면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쓴다? 그럼 보통 틀려요. 세제 혜택이 있어요. 되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은 이렇게 틀린다니까, 이렇게. 자, 2번 자기책임 원칙. 이거는 맞고 계약자 부담. 이거 맞는 말이고 3번 최저 보증 옵션도 예금자 보호.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최저 보증. 최저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3번도 맞는 말이고 4번 펀드 운영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회화금 변동이 된다. 이게 변액보험 정의가 되죠. 9번 수익증권 신탁증권 틀리게 설명한 거 10년 이상 결주고 비과세됐다. 자, 9번에 3번 정답. 이게 봐봐요. 9번이 자 틀리게 설명한 거 9번 이제 비과세 있다. 비과세 혜택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10년 이상 넘게 되면 세금 혜택. 앞에서 지난주 얘기했었나? 이게 10년 이상 넘으면은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 요거에 투자 신탁을 해당이 안 돼요. 이거 9번 같은 거는 X치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는 뭐 항상 잘 나오는 거 하고 9번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은 이렇게 비과세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맞는 말이 돼야 되는데 9번 같은 거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무방할 것 같고. 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